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제 아들은 지금 겨울방학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요. 학교를 안 가면 시간이 아주 널널할 것 같지만 막상 방학이 되면 또 나름대로 바빠요. 왜냐하면 한국의 방학은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여기거든요. 보통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해요. 이런 걸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방학 전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그럼 엄마들은 어떨까요? 사실 방학이 다가오면 엄마들은 약간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학 전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고 실제로 바빠지거든요. 방학 전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만 방학 때는 점심을 집에서 차려야 해요. 그래서 방학 때 엄마들의 최대 고민은 오늘 뭐 먹지? 랍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방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한국은 새 학기의 시작이 3월이에요. 보통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9월에 시작하는 반면에 한국은 3월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방학은 1년에 2번이 있어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여름방학,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겨울방학. 그런데 학교마다 봄방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겨울방학이고 개학해서 한 2주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2월 중순부터 3월 새학기 시작 전까지 약 2주 정도 짧게 봄방학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봄방학이 많이 없어지고 겨울방학을 길게 보내는 추세예요. 어쨌든 크게 보면 방학이 2번인데 여름방학은 길지 않고 겨울방학이 좀 긴 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겨울방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방학 기간이 긴 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아이와 엄마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아이가 수학을 많이 못하고 수학 공부를 힘들어 한다고 하면 부모들은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알아보고 그 학원에 보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아서 집에서 따로 공부시키기도 하죠. 또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해요. 여름에는 바다로 휴가를 가거나 캠핑을 떠나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스키나 눈썰매를 타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해외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냥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 짧은 어학연수를 가기도 해요. 이렇게 방학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 이건 방학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키도 작고 손도 작아서 잘 못해요. 하지만 드리블 하는 것과 골대에 공을 넣는 것이 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요. 태권도를 직접 배우기도 하지만 그 외에 줄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장 안에서 피구 대회를 하거나 아이들끼리 게임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한국의 태권도장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신체 놀이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물론 여자아이들도 정말 많이 다녀요. 줄넘기는 한국의 초등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줄넘기를 가르치고 시험도 보기 때문이에요. 줄만 있으면 좁은 공간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줄넘기 기술을 배우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줄넘기가 거의 필수 과목이에요. 제 아들은 처음에는 줄넘기를 정말 어려워했어요. 몇 번 넘지 못하고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그랬는데요. 태권도 학원에서 계속 연습하더니
이제는 기본 줄넘기부터 X자 2단 뛰기까지 곧잘 합니다. 사람이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물론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을 따라가긴 어렵지만요. 그래도 하면 늡니다. 그 밖에도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바둑 학원, 댄스 학원, 수영, 영어 학원, 과학 학원, 논술 학원 등등 한국에는 수많은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바쁩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방학은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학원을 다니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는지, 한국은 왜 이렇게 사교육이 심한지,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나 봐요.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들이 왜 학원을 다니는지 또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출근 시간은 대부분 아침 9시,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이것도 늘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방학이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아빠를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아직 서툴러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집에서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시간에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출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제 아들을 돌봐주셨어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같이 놀아주고 밥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것을 부모나 조부모가 다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학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면서 호기심이 충족되기도 하고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시간이 부족한 부모와 힘이 부족한 조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평일에 아이들이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학원으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한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누구보다 예쁘고 사랑스럽죠. 내 아이잖아요. 그렇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어른은 아이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요. 계속 요구하고 발산합니다. 그걸 어른이 함께 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부모를 위해서도 학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학습과 놀이를 부모와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이용합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용도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아이와 잠시 떨어져서 제 시간을 갖기 위한 용도로도 이용해요. 그렇게 1시간만 잠시 떨어져 있어도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할 때 오히려 아이에게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된 후에 학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밖에도 한국의 학원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한국의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생각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요. 이것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집에서 채우지 못한 에너지 발산과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실제로 한국의 지나친 사교육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 교육을 무리하게 시켜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도 많고요.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서 모여있는 동네를 학군지라고 하는데요. 학군지에 학원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 병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처럼 학원이 있나요? 혹은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존재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할게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